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행정 업무도 디지털 전환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제 불법 주정차 과태료 통지서도 종이가 아닌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2022년부터 시와 산하기관의 시스템을 가상 인터넷 자원 공유, 일명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해 왔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인데 시 누리집 등의 대민 서비스와 내부 업무방 운영에 사용하던 물리적 서버 137대를 가상 서버 한 곳으로 옮긴 겁니다. 현재까지 204개 시스템이 전환을 마쳤는데 서버 운영에 투입되던 전력 연간 소비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10대를 갖고서 운영했을 때랑 이 한 대로 했을 때랑 비교를 해봤더니 40년 8천 킬로와트가 절감이 돼 보니까 이거를 이제 탄소를 한 190톤을 절감한 거고 나무가 1518고로 식재한 효과를 보였다. 탄소 중립 실천을 향한 친환경 행정 흐름에 맞춰 기초자치단체도 바뀌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는 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을 이용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많게는 하루 700건까지 보내는 종이 고지서를 줄여 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노리고 발송에 들던 예산도 최소 20% 이상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이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요즘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탄소 배출 이런 거 민감한데 이런 것도 줄일 수 있고요. 또 간편 결제 기능을 통해 과태료 납부까지 가능해 편의성을 높였고 다만 모바일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우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대전시가 내년까지 도심 속 생활권형 맨발길 5곳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현재 29곳에 총 40.5km 길이의 맨발길이 있는 대전시는 내년까지 14억 원을 투입해 동구 은어송 아파트 일대와 중구 태미 근린공원 등 5곳에 황토길과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는 도심 곳곳에 맨발길을 만들어 자연과 연결된 맨발 걷기 녹색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지난 1937년 세워진 첫 대전시 청사의 복원 보수 설계를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설계 용역 제한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된 건축사무소 2곳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6개월 동안 복원 보수 기본 및 실시 설계와 함께 구조 내진 보강 설계를 진행한 뒤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컨벤셔널 카페와 팝업 전시장 등으로 새로 단장할 첫 대전시 청사는 2027년 상반기 문을 열 계획입니다. 대전에서 청주공항을 잇는 CTX, 이른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민자 적경성 조사 통과에 이어 국비 지원 방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안에 예결위 문턱을 넘어야 추진이 가시화되는데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등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도 적지 않아 아직은 산 넘어 산입니다. MBC 충북 조미애 기자입니다. CTX라고 불리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대전, 세종, 오송역, 청주 도심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64.4km를 연결합니다. 충북도청에서 오송역까지 13분, 세종청사와 대전 정부청사까지 각각 31분과 4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5조 1,135억 원이 드는데 민간이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 몫입니다. 민자적 격성 조사는 통과했으니 관건은 당장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국회의 의결입니다.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노력으로 한도액 1조 7천여억 원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보돼야 내년도 사업자 모집 등 정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증해주지 않으면 제3자가 들어와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잖아요.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에 제3자 제한 공고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내후년까지 밀리게 되는 거죠. 전체 사업비의 15%를 나눠내야 할 대전과 세종, 충북 등 충청권 지자체의 부담은 또 다른 걸림돌입니다. 특히 도심 지하 통과 구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큰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재정 부담은 약 3,800억 원입니다. 64km 정도 되는 구간에서 한 40% 정도 되는 구간으로 지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좀
단가가 그 사업 단가가 많이 높아지는 걸로 예상이 돼서 사업비는 한 50% 정도를 지역에선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해 국회 의결과 정부의 행정 절차부터 서두르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추진해 조기에 착공해야 한다. 한편 세부 노선과 정차역 위치는 오는 28년 상반기 실시 협약 체결 단계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세종시가 겨울철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9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상수도 급수 공사를 전면 중단합니다. 상수도 공사가 필요한 주민은 오는 28일까지 공사 신청을 한 뒤 다음 달 12일까지 공사비를 내야 올해 안에 급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시는 겨울철에는 집안 동결로 굴착이 어렵고 공사 후 도로 포장재 결빙 등이 우려돼 공사를 일시 중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시 어진동 지역자율방재단이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한파 쉼터 3곳을 점검했습니다. 방재단은 그제 쉼터 내 난방기 가동 여부와 전기가스 등 시설 안전, 동파 우려 지점 등을 살폈으며 취약계층과 시민 안전을 위해 한파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아침 7시쯤 대전시 관저동의 한 도로를 지나던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45인승 통근버스에서 불이 나 차량 일부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연기를 발견한 버스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탑승자 40명가량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버스는 퇴근한 직원들을 태우고 공장에서 도마사거리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왼쪽 뒷바퀴 브레이크 장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전하다 도로가 움푹 파인 포트홀 때문에 차량이 부서지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이런 도로 위험에 좀 더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포트홀 탐지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MBC 충북 김영일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덜컹거립니다. 도로가 파인 곳, 이른바 포트홀을 지나면서 타이어가 파손된 겁니다. 통통한 거 맞죠? 도로의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 이상 기후와 도로 면적 증가로 해마다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청주에서만 3,800개가 넘는 포트홀이 발생했습니다. 충돌이 크죠. 그래가지고 차가 크게 휘청거릴 때가 있어서 다행히 옆에 차가 없었는데 옆에 차가 있었으면 좀 크게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죠. 결국 청주시가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AI 탐지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AI 탐지 카메라가 설치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 1억 장 이상의 사진을 학습한 AI가 도로가 파인 지점을 탐지하고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단말기가 실시간 주행 영상을 분석을 하면서 포트홀이 감지되면 바로 센터로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 청주에서는 시내버스 18대와 관용 차량 12대가 AI 카메라를 달고 실시간으로 포트홀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부서는 포트홀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운행 중인 차량에서 블랙박스나 아니면 운행하다가 신고를 하기 쉽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청주시는 단계적으로 AI 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도로 상태를 더욱 촘촘하게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연평도 포격전 15주기를 맞은 어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해병대 전사자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을 추모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유가족과 참전장병,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280여 명이 참석해 순직장병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기습 포격에 해병대 연평부대가 K9 자주포로 즉각 대응한 전투로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올해 한국 시리즈 준우승을 차지한 프로야구 하나이글스가 일본 미야자키에서 진행한 마무리 캠프를 마쳤습니다. 지난 5일부터 진행된 이번 캠프는 신인 오재원과 최유빈, 권현규를 포함한 31명의 한화 선수단이 김경문 감독의 지도로 두산 베어스와 2경기, 청백전 4경기 등을 치르며 장단점을 파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KBO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리그 투수 4관왕 한화의 코디 폰세가 정규 시즌 최우수 선수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인공지능 보안기술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카이스트 졸업생 2명이 상금 가운데 1억 5천만 원을 모교인 카이스트에 기부했습니다. 카이스트 윤인수 전산학부 교수와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에서 근무하는 한영석 연구원은 조지아 공대 연구진 등과 팀을 이뤄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 주관한 보안기술 경진대회에서 우승했으며 팀 전체 상금으로 58억 원을 받았습니다. 두 연구원은 우승 상금 가운데 1억 5천만 원을 카이스트 전산학부와 전기 및 전자공학부에 장학금 및 연구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자주 지각하고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협박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며 다시 협박한 30대 편의점주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협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편의점주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아르바이트생에게 부모를 죽이겠다, 집으로 찾아가겠다며 협박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예산군 대흥면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예산휴게소 인근을 지나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차량을 모두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연기를 본 운전자가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하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